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 진행하는데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런 배경들을 먼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네덜란드 도르트 갔다면 영국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알면 또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보다 많이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교류가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또 유럽의 나라의 상황들을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조만 잘 공부해도 세계적인 그런 흐름에 비추어서 또 오늘을 또 우리가 통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신앙 고백서가 기독교인이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뭐 시금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눠볼 게 이제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영국이죠. 영국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 스코틀랜드. 우리 스코틀랜드 하면 뭐 이렇게 치마 바지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그들의 전통악기를 불고 다니는 따라라라라라라 뭐 그런 노래도 생각나고. 근데 이런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브리튼 섬이라고 합니다. 브리튼 섬. 그래서 이 브리튼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북이스라엘, 아,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뭐 그냥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아일랜드였는데 또 이제 열강의 침입에 의해서 또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컬트족이 여기에 이제 살았죠. 컬트족. 우리가 이제 원시 부족이라 하잖아요. 네이티브인들이 이제 컬트족이에요. 영국 하면 이제 할로윈이 생겨나는 거예요. 컬트족의 문화가 할로윈이었거든요. 할로윈. 왜냐면 그들이 이제 할로윈이 10월 말이잖아요. 10월 30일에 할로윈 데이인데 그들은 이제 11월 1일이 새해예요. 자,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지난해에 묵은 것들을 이제 송구영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송구영신 예배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송구영신 할 때 전날에 그 전해에 있는 것들을 토끼를 물리친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된 게 이제 컬투족의 10월 30일 할로윈데이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컬투족이 있었지만 이제 로마군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율리시스 카이사르, 그죠? 카이사르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일명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뭐 영어 표현으로는 시저죠. 그래서 BC니까 예수님 오기 전이죠. 어, 비포 클라이스트니까, 크라이스트니까, 비포니까 전이죠. 그래서 무려 이제 BC 43년부터 410년까지 로마군이 통치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시저. 그때 중요한 전쟁이 이제 갈릴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쟁인데 이 갈릴리가 어디냐면 우리 로마서 읽어보면 갈릴리 많이 읽죠. 그래서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리고 뭐 스페인, 뭐 이 지역이죠. 그래서 스페인, 뭐 로마, 뭐 이제 파리, 프랑스, 뭐 이런 지역이 이제 그쪽인데 그래서 이제 갈릴리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다 먹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영국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브리튼 섬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렸던 그런 이제 그들이죠. 그래서 갈릴리 전쟁이 한창일 때 갈리아 원정으로 지금의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나눠지기 전이죠.
지역을 손에 넣는 그런 이제 가이사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패권을 유럽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원정을 보내고 또 장악하고 또 쓰리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또 로마 군이 또 카이사르가 80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있죠. 800척. 그러니까 해양을 또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습정을 합니까? 이제 플라디우스죠. 플라디우스. 플라디우스 황제. 그래서 AD 또 41년에 가면 BC 41년에 가면 이제 근위대에 의해서 황제로 플라우디우스가 옹립됩니다. 자, 시저에서 누구라고요?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그래서 이제 브리튼 남부 지방을 재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컬트족이 도망가면서 이제 북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점점 형성되고 있죠. 로마의 침공으로 로마인들이 또 지금의 이제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이 있죠. 유역의 요새를 건설하는 거죠. 템즈강. 그래서 런던, 템즈강. 그래서 이제 로마의 침공 당시 로마인들은 이제 AD 43년경에 템즈강의 요새를 이게 늪지대죠. 늪지대요. 그래서 영국 하면 영국 신사가 뭘 쓰고 다녀요? 늪지대니까. 끓이니까 맨날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잖아요. 템즈강에 그 요새를 만드는데 오늘날의 런던이 됩니다. 영국의 심장 런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인, 프랑스, 뭐 이탈리아 있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쪽으로 게르마니안 쪽이 있고 여기 프랑스죠. 이게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점령을 다 했으니까 글라디아 황제 우리 글라우디아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런던으로 이렇게 템즈강의 유역의 요새를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새 이름을 론디니움이라. 론디니움. 그래서 론디니움. 그래서 론디니움이 런던이 되는 거죠. 론디니움. 그래서 요새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런던. 그죠? 론디. 그렇죠. 론디니움. 그래서 원래 습지대인데 원래 이제 요새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방어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도 놓고 이렇게 해서 론디가 런던이 됐다. 그래서 누가 했다고요?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우스. 클라디우스 침공으로 영국 브리튼 섬 곳곳에 여러 도시가 길이 닦아지고 로마 하면 길 잘 닦잖아요. 기반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군이 8,000척이나 했잖아요. 800척. 물론 무적함대 스페인도 있어요. 무적함대 스페인. 물론 이제 지는 거죠. 졌죠. 졌는데 어쨌든 그 이제 뒤에 이야기고. AD 43년경에 템즈강 그 유역에 이제 요새 이름이 론디디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 윈체스터, 맨체스터, 울체스터 등의 이름에 체스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라틴어로 요새를 체스터라 합니다. 하스트룸.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뭐 윈체스터, 울체스터 이 체스트가 영어로 이제 테스트인데 카스트럼 그래서 체스트 여기 오죠. 체스트. 그래서 카스 트름 트럼 뭐 트름 트럼 비슷하죠. 그래서 카스트롬. 라틴어로 카스트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래서 론디나움 카스트롬 런던 그래서 체스터 영어로 체스터가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그래서 카스트롬에서 왔다. 그래서 로마군의 전진 군사 기지죠. 군사 요새죠.
그래서 체스터 이런 것들이 요새였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군 그 군대들이 이 건설한 이제 폴로이 브리튼의 도시 그대로 만든 도시가 무니키움 뭐 브리튼 부족들을 직결시켜서 만든 칸톤 뭐 칸톤의 수도 뭐 키비타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의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체스트 하면 뭐라고요? 요새. 런던 하면 뭐라고요? 원래 론디 나움이죠. 론디 나움. 그래서 요새 지역이다. 로마의 요새가 길을 닦고 다리를 놓다 보니까 클라디우스 황제 때 도시로 아니, 도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 발돋움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누구입니까? 도미티아누스죠. BC 81년경이죠.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BC 81년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저 색깔 좀 꺼서 쓰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이제 시저죠. 그러니까 시저가 영어니까 이제 그죠? 카이샤르 율리우스 카이샤르 자 여기는 뭐냐? 클라디우스 그죠? 카클 자 81년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황제죠. 자 도미티안 81년에 도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브리타니아 지역을 또 재침공해서 웨일즈 지역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밑에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부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웨일즈까지. 물론 이제 웨일즈 독립을 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업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웨일즈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 정치를 인해서 원로원과 시민들의 인기를 점점 잃고 또 이용과 지원을 반복하죠. 그래서 불화가 점점점 심해졌다. 그래서 아내가 고용한 노예 암살장에서 죽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자, 도미티아누스 자 이어가지고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하는 거죠. 들어보지 못하는데 이제 얘가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BC 1100 아 117년 BC 117년 뭐 한 20년 섭정 30년 섭정하고 죽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드리아누스죠. 그래서 이제 하자 하드리아누스 도미티안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잦은 침입을 막기 위한 두껍고 또 정말 건실한 방어벽을 세웁니다. 스코틀랜드 위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끊임없이 컬트족이죠. 컬트족이 이제 아일랜드도 가고 하는데 끊임없이 영토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성벽 이 국경지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국경이 이제 되는 건데 자 이런 국경 성벽 또 안티니우스 성벽 무려 이제 하드리아누스는 120km가 되고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63km 정도 된다고. 거의 뭐 200km 가까운 그 성벽이 구축되고. 그래서 이제 저기 스코틀랜드와의 뭔가의 반격을 반란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제 로만 브리튼이죠. 로마인들의 브리튼.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거기 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컬트족과 이제 혼혈족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현지화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로만 브리튼의 그 행정가를 맡았던 이제 타키누스 그 타키니우스의 장인이 아그리콜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그리콜라가 브리튼인들의 도착 신앙을 탄압하지 않은 채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로마 병사와 브리튼 여성 간의 또 결혼이 있겠죠. 이거 뭐랍니까?
이 혈통을 섞어버리잖아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안토니아 벽이 있고 그리고 또 하드리안 벽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이 하드리안 그런 성벽이고 또 이쪽에 이제 가면 이쪽이 좀 짧은 부분이 있죠. 짧은 부분이 안토니아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아 성벽 그다음에 하드리안의 성벽 그러면서 이제 민족을 섞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컬투족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이 410년에 철수를 하게 된 거죠. 하드리아누스 그 방벽으로 이민족의 침입을 차단한 이 브리튼은 비교적 안정적처럼 보였지만 이제 누가 침범을 합니까? 자, 건달족 그죠? 그리고 군족에 밀려 원래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또 이게 또 누가 또 침공하는 거죠? 군족이죠, 군족. 군족. 군족 그 로마 용병 중에 엄청 유명한 그 세력이 컸던 군족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노예였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또 세력을 형성한 민족들이 이제 군족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나 고구려의 그런 후예들이 군족이 아닐까. 이제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 군족 뭐 그런 역사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훈족에 밀려서 로마 제국이 국경을 그 침범하자 로마 제국의 국경을 침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그 속주였던 브리타니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하는 로마군이 본국으로 이제 파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게르만족도 여기 이제 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아 그 지역에 이제 훈족이 이제 침입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 타고 도와주러 가야 되고 그럼 여기에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상태죠.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죠. 이를 틀타서 다시 누가 내려옵니까? 이 북런던 스코틀랜드의 그런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해적들이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을 넘어서 브리튼 이제 브리튼 그 북동이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잉글로 섹슨족 우리가 잘 알죠. 잉글로 섹슨족이 나중에 점령해서 잉글로 섹슨 이 섹슨에서 잉글론에서 잉글리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슨족의 해적들이 뭐 브리튼 또 동남쪽 그죠? 자, 북동쪽은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고 스코틀랜드 쳐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북남 그 동남쪽 여기 이제 북남이 아니고 뭡니까? 동남쪽에는 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잉글로 섹슨족이 또 로마군이 가니까 넘어오고 또 아일랜드 해적들도 브리튼 또 서부 지역에 아일랜드니까 뭐 이쪽이 가까우니까 웨일즈와 이 지역에 또 점령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외국 군대가 침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왕이었잖아요. 로마가 없는 틈을 타서 로마의 부제죠. 부제를 타서 이쪽 지역에 있는 이제 앵글로죠. 앵글로 앵글로족 원래는 섹슨족도 같이 밑에 있어요. 섹슨족 합쳐서 앵글로 섹슨족이라 하죠. 섹슨족이 이게 동쪽 또 왼쪽에는 또 아일랜드 애들이 서쪽 북쪽에는 또 누굽니까?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프랑크 또 방달 여기에 프랑크 방달족들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또 흔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로마군이 영국을 잠깐 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410년부터 이제, 이제
66년, 이 1066년 이 사이가 중세 시대의 영국이군요. 그래서 영국이 7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7개 지역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군이 떠나자 어떻게 된죠? 원래 켈트족이에요. 브리튼족, 원래 브리튼족이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받고 스코틀랜드죠. 또 이로 인해서 브리튼인들이 웨일즈, 코넬 대학교 알죠? 웨일즈, 코넬, 데본, 브리타뉴 등으로 후퇴하고 지금의 웨일즈 서부 지역. 또 브리튼인들은 바다 건너서 이제 주트족 용병, 또 앵글로 섹스 용병 등의 게르만족을 대거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픽트족이 된다. 스코트족과 또 정쟁을 벌여.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짬뽕이 되는 거고,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 컬트족이 올라가서 있는 이제 스코트. 그래서 7개 나라로 쪼개지고, 이때 이제 켈트족과 브리튼, 원래 그 족속들이죠. 앵글로 섹슨족의 앵글로과 이제 섹슨족, 방금 말했죠. 섹슨족이 바다 건너서 오는데 밀려가는 과정에서 아소왕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더왕이죠. 아더왕. 아소왕이라는 켈트족의 부족장이 일시적으로 켈트족을 구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서 아더왕이라죠. 우리는 아서왕의 검. 그래서 잔인했던 잉글로 색슨족.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어를 썼던 게 이제 잉글리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브리튼인들은 외적에 밀려났고 컬트족도 외적에 밀려나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잉글랜드 땅에서 이민족들이 침범함으로써 앵글 삼국, 섹슨 삼국, 주트 삼국으로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앵글로 섹슨족이라 했는데 나중에 연합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제 앵글 삼족, 삼부족, 삼국 부족이 생기고 또 섹슨의 또 삼부족이 생기고 삼국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트 부족의 일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칠왕국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 참 우리 남일 같지 않은 게 여기에 이제 자, 요 작은 요 지역에 이게 막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쪼개지고 또 그러나 비교적 또 북쪽은 또 이 섬지역이 원래 이게 섬지역 자체가 이렇게 쪼개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7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트 앵글리아, 또 머시 왕국, 뭐 웨스식 왕국, 뭐, 뭐 그렇게 쪼개지는 거죠. 7개 왕국.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 그런 와중에 잉글로 색슨 그 칠왕국에 원래 주트족도 있어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거죠. 언제요? 600년, 600년 경에. 그래서 410년과 1166년 그 중간 사이에 자, 600년 경에 로마 가톨릭, 그죠? 로마 가톨릭 아우구스티누스를 초대 또 캔터베리 주교로 파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캔터베리 주교로. 그래서 601년 켄트의 아셀베르트는 이제 잉글로 색슨족의 왕 중에 최초로 세를 받게 되고 600년, 601년이죠. 그래서 잉글로 색슨족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종교로 이제 통합을 하려는 거죠. 인정을 해주는 대신에 종교로 선교를 했죠. 누가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655년에 메시아의 메시아의 펜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잉글랜드의 모든 왕국의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를 전파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 머시아 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중간 지역에 요쪽이 이제 머시아 왕국이라고. 요 이제 길쭉하게 길쭉하게 있었던 이 지역이 가장 이제 머시아 왕국의 왕이 기독교를 받아보면서 일곱 개의 그 쪼개진 부족들, 왕국들이 기독교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평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유명한 이 바이킹의 침입을 받죠. 바이킹. 덴마크의 바이킹. 그래서 덴마크의 바이킹, 그 대인족이 잉글랜드에 나타난 대규모 공세를 갑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는 그 덴마크족, 그 대인족이죠. 바이킹인 이 바이킹족의 지수적인 침략을 계속 받죠. 그래서 잉글로 색슨족 엄청 강력했죠. 왕조들은 그 바이킹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킹족, 대인족이 차지한 지역을 대인로라고 하죠. 대인로.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대인족해서 덴마크 자신의 법률에 따라 통치했다. 로우. 그래서 대인족의 로우 법이다. 대인로우, 대인법, 대인족 뭐 이렇게 자신의 법에 따라서 나라 운영해서 족으로 바뀌었죠. 대인족, 대인로. 그래서 이제 대인족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웨식스에서 알프레드 대왕이 대인족을 물리치고 그죠? 그래서 웰식스 그죠? 요쪽 웨일즈 지역이죠. 웨일스 지역의 알프레드 그런 이제 또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알프레드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에드워즈 엘더 에드워즈가 웨일즈 왕이 되는 거죠. 웰식스 웨일스 그렇게 이제 바이킹 덴마크 왕조가 또 잉글랜드를 또 점령하게 되고 엄청난 찬탈이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600년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930년대로 갑니다. 936년에 덴마크 최초의 독일 왕조가 군주 고름 아물리에 의해서 건국됩니다. 900년대에 이제 대인족에서 뭐가 됐다고요? 덴마크 왕국. 덴마크. 그래서 덴마크. 덴마크 이제 대인족 이제 바이킹족이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덴마크는 이제 여기에 영국과 이제 스페인이 있고 영국 잉글로 색슨족이 있지만 대인족 그래서 덴마크가 요 위에도 덴마크가 있죠. 그래서 섬나라니까 또 사방에서 그렇죠. 여기 또 노르웨이고 노르웨이가 또 있고 그죠? 어쨌든 여기 노르웨이 스웨덴 있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뭐 덴마크 여기 침범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침범하게 됐다.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1042년, 1042년 우리가 1606년 같이 중세를 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죠? 1042년 그래서 66년 이 즉위 사이에 에드워즈 왕이 이제 영국을 섭정합니다.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 1세가 있었죠. 그래서 에드워드 2세. 그래서 이제 덴마크 여전히 그 바이킹족 덴마크계 어, 그 왕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어쨌든 이게 노르망디에서 귀국했던 왕이 다시 또 전쟁을 하고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600 이제 중세 이후에 자, 1066년이죠. 중요한 숫자죠. 자, 1066년부터 1066년, 1500, 1154년 요 사이에 이 노르만 왕조가 생깁니다. 노르만 왕조. 그래서 정보관
윌리엄 1세. 그래서 노르망디 공작이죠. 노르망디 공작. 그래서 노르망디 공작.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에드워즈 이제 1세, 2세가 죽고 또 다른 또 아들들, 또, 또 북작의 그런 세력의 아들들. 그래서 웨스식 백작 헤럴드 2세가 참회왕 에드워즈가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왕국을 부탁한 유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그 주장 때문에 정권을 쥐고 있던 헤럴드 2세가 주요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서 뭐 잉글랜드, 브리튼 아닌 이제 잉글랜드 위쪽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가 노르망디에 망명해서 또 다시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왕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는 자, 그죠?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 왕국을 막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국이 어떤 형태를 취해도 영향을 줄 수가 없었죠. 자기도 왕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카페 왕조 초기에 왕위는 세습제가 아니라 선출제였죠.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그, 위그 카페, 프랑스 위그노를 하잖아요. 위그 카페는 카페 왕조죠. 쿠데타에 의해서 왕으로 즉위한 것이므로 정통성을 배려되어 있었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 정통성과 이 카페 왕조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네, 그런 시기에 이제 어,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노르망디, 부르고뉴, 아키텐, 프랑드리아 공작 뭐 이런 공작들에 의해서 영국이 지배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윌리엄 2세 부계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 2세 다음에 누굽니까? 헨리 1세가 돼요. 헨리 1세. 그래서 윌리엄 2세가 죽으니까 왕위 계승을 볼 때 장남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장남이. 근데 아직 이제 십장원 원정에서 잉글랜드로 돌아오지 않은 중이고 십장원 원정 200년 동안 하잖아요. 그 기회를 틈타서 어, 이제 셋째 헨리 1세가 왕위를 창탈하고 그래서 형이 왔어요. 그죠? 로베르 2세가 근데 헨리 2세는 큰형이 로베르 2세를 전쟁에서 물리치고 그가 차지한 노르망디마저 공격하여서 차지하는 거죠. 노르망디. 그래서 노르망디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차드도 있고 뭐 헨리 3세부터 에드워즈 1, 2, 3세 많은데 하여튼 뭐 말하기는 힘들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영국이 이제 중세 이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기독교화 그러니까 콜릭화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배신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교도가 당시에 이제 자신들의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신대륙으로도 건너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교적 이제 늦게 영국에서 작성된 고백서가 우리 그거잖아요.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지난 고백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살펴볼 인물이 바로 뭐 지금 사진 보시죠? 보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머리에 이제 뭔가 이제 두건을 썼죠. 두건을 쓰고 그죠? 또 왼쪽에는 또 성경책을 들고 계시는 거죠. 들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웨스트민스터에 또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사무엘 루더퍼스, 그죠? 사무엘 루더퍼드, 사무엘 루더퍼드. 자,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루더퍼드. 그래서 이제 자, 사무엘 루더퍼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줬는데 이분이 우리가 방금 역사를 본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이게 북쪽의 출신이고 정치인이자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이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도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탄압했던 그 찰스 1세의 교회 정책에 반대해서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그 대표단 중에 한 명이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총회를 할 때 스코틀랜드 대표 중 한 명이 바로 사무엘 루더퍼드. 한번 적어볼게요. 누구라고요? 사무엘 루더퍼드. 사무엘 루더퍼드가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볼 인물이 조지 길레스피입니다. 네, 조지 길레스피. 인물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죠. 조지 길레스피. 그래서 이제 자 이분이죠. 이곳.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역시 신학자다. 스코틀랜드 대표단 중에 한 명인 사무엘 루퍼드에 이어서 누굽니까? 조지 길레스피. 자, 이분도 어, 공회의 가장 빈번하고 효과적인 토론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들도 그 토론자였다. 그래서 조지 길레스피. 그래서 비교적 젊은 그런 젊은 분이었죠. 이게 지금 자꾸 넘어가는데, 그죠? 네. 비교적 젊은 분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독립적인 권징, 이제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회의 치리 권한을 옹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30장 교회의 건징에 관한 제31항 총회 및 교회에 관한 내용을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지 길레스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고요? 교회의 그런 건징, 예, 원래 국가에서 원래 건징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래서 이제 신앙고백서 30장의 그런 항목들을 결정적으로 지정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조지 길레스피. 다음 인물은 알렉산더 핸더슨입니다. 알렉산더 핸더슨. 자, 이분도 우리가 그 사무엘 루더퍼드처럼 스코틀랜드 언약 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에 이제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죠? 네. 이분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핸더슨, 알렉산더 핸더슨, 알렉산더 핸더슨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 운동의 주요 지도자,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도적인 목회자였죠. 그래서 대표단의 리더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엄숙 동맹 및 언약의 초안을 작성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엄숙 동맹 및 언약의 초안을 작성했죠. 그래서 잉글랜드 회의와 스코틀랜드 회의 간의 군사 동맹을 위한 문서이며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같은 장로교 형태로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죠. 그래서 총회 초기 논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방향을 줬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서로 나라 간의 협정, 정치와 군사 관련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만으로 보기는 우리가 또 단편적인 지식이 아닐까라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버트 베일리, 로버트 베일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베일리. 그리고 이제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로버트 베일리는 스코틀랜드 또 신학자죠.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의 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또 총회 그 기간 진행 상황에서 토론 내용을 또 상세히 기록한 또 편지를 또 유명하죠. 누가요? 로버트 베일리. 아, 또 로버트 베일리는 서신을 잘 적었답니다. 로버트 베일리. 그래서 로버트 베일리는 총회 내용들, 사항들을 잘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작업을 할 때 정말 귀중한 어, 그 뭐죠? 귀중한 그 자료가 됐던 게 이제 로버트 베일리의 그런 기록 서신들 그런 서신들이죠. 그래서 그 서신들 덕분에 지금의 현상들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구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서도 목회한 또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그래서 윌리엄 구지.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뒤에는 뭐 찾은 것 같네요. 자, 윌리엄 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사람이고 총회의 가장 영장자 중에 한 명이었다. 의장의 대리를 맡았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했고 뛰어난 성경 지식과 신학적 깊이가 있었다. 당연하겠죠. 그 외에도 뭐 토마스 굿인, 필립 나이, 독립파, 대중파죠. 존 셀슨 뭐 그런 분들이 있었다. 자, 그렇게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조술되었고 예, 무엇보다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우리가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표준 문서, 표준 신앙 고백서는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래서 장로교, 세계 장로교의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것은 영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더불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들 중에 몇 분을 또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대충 역사적인 사항을 훑어봤으니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그 총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기독교 진리의 핵심, 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진리가 영국 전체, 스코틀랜드까지, 웨일즈까지, 아일랜드까지 다 이어져 있다는 거. 이 역사를 통해서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음에는 고백서 내용들을 한번 이제 총 이제 33장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